제발, 제발. 왜 지금 이런 일이? 지은은 차 안에서 중얼거렸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탓에 더욱 차가워 보였다. 한강 다리를 건너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버렸다.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다 떨어졌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가족의 압박과 직장의 스트레스로 이미 지쳐 있었다. 엄마가 또 잔소리 하시겠네? 늦게 들어간다고?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다가왔다. 한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멈춰섰다. 헬멧을 벗자 긴 머리가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도와줄까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여성은 수진이었다. 30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그녀는 밤늦게 퇴근하던 길이었다. 타이어 펑크 난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도구가 있어요. 수진은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도구를 꺼내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은은 우산을 들고 서서 지켜봤다. 고마워요. 정말. 이런 밤에 어떻게?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 밤거리는 위험하잖아요. 특히 여자 혼자라면.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수진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타이어를 고친 후 수진은 지은의 핸드폰을 충전해주기 위해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느끼는 압박을 털어놨다. 가족이 결혼하라고 재촉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정비소에서 일하다 보니 남자들 사이에서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 꿈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서울의 밤, 한강의 야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지은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다음 날, 지은은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정비소로 갔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재미있었어요. 또 만나요.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시작됐다. 지은은 수진의 강인함에 끌렸고 수진은 지은의 부드러움에 매료됐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삶, 특히 비전통적인 길을 걷는 그들의 공감대가 깊어졌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수진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이렇게 걷는 게 이상하게 보일까? 지은이 물었다. 수진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상관없어.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 손길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사랑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고 이제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수진은 지은을 위해 요리를 해주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한국 가정의 따뜻한 맛, 이게 제 사랑 표현이에요. 수진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명동에서 쇼핑하고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며.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친구들은 그냥 친구지 라고 물었고 지은의 어머니는 결혼할 남자나 찾아라고 했다. 첫 번째 파일의 끝에서 지은은 수진에게 고백했다. 너 없인 안 돼. 수진은 포옹하며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이 행복은 곧 시련을 맞이할 터였다. 지은과 수진의 관계는 봄처럼 피어났다. 그들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진의 정비소 근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며 지은은 수진의 일상을 들었다. 오늘 또 남자 고객이 여자가 차를 고치냐고 했어? 웃기지. 수진의 웃음 뒤에는 피로가 숨어 있었다. 지은은 그런 수진을 안아주었다. 너 강해. 그게 좋아.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KTX를 타고 내려가 해운대 바다를 봤다. 파도가 치는 소리에 섞여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한국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지은이 말했다. 수지는 모래사장에 앉아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랑 있으니 더 아름다워. 그 밤, 호텔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이혼. 난 사랑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너 만나고 변했어. 지은도 털어놨다. 나도 과거의 남자친구가 바람 피워서. 이제 남자를 믿기 싫어. 수지는 부드럽게 키스했다. 난 다르게 그 키스는 달콤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이번에 소개팅 해라. 나이 차면 늦어. 지은은 수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로 돌아와 그들은 일상에 적응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야근이 늘었다. 수진은 정비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빴다. 그래도 그들은 시간을 쪼개 만났다.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며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했다. 수진이랑 너무 붙어 다니네? 설마. 지은은 불안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시선. 수진은 숨기지 말자라고 했지만 지은은 조심해야 해라고 대답했다. 그 차이가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어느 날 수진이 지은의 집에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수진은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 후 지은은 어머니와 다퉜다. 그 여자랑 왜 그렇게 친해? 남자친구나 사귀어. 지은은 울면서 수진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수진은 달려왔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수진의 정비소 동료들도 수근거렸다. 수진이 여자 좋아하나 봐.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지은은 수진에게 프로포즈처럼 말했다. 영원히 함께할래? 수진은 반지를 주며 하지만 이 행복은 곧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울 터였다. 지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지은과 수진은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제주의 바다를 보며 여기서 살고 싶어. 오수진이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너랑 가능할지도. 제주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성산일출봉을 오르며 우리 사랑처럼 영원히라고 새겼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회사에서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수진은 화가 났다. 숨기지 말자고 했잖아. 다툼이 시작됐다. 지은은 내 직장 잃을 수 있어 라고 했고 수진은 그럼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그 와중에 지은의 과거 연인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지은의 회사에 왔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거절했지만 민준은 집요했다. 수진은 이를 알게 됐다. 그 남자랑 만났어. 질투가 솟았다. 지은은 부연이라고 했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다. 너 아직 남자를 좋아하나 봐. 배신의 씨앗이 싹 텄다. 수진은 정비소에서 일하다 실수로 다쳤다. 지은이 병원에 달려갔지만 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혼자 있어.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한국의 가족 문화가 그들을 압박했다. 수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너 왜 결혼 안 해?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엄마, 나 행복해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사회에서 버틸 수 있겠어? 라고 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결혼 안 하면 유산 안 줘 라고 협박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깊어졌지만 균열이 커졌다. 어느 밤
수진이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은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민준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이 다른 여자랑 봤어. 그건 거짓이었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수진의 정비소 동료 여성이 수진과 가까워 보였다. 설마 지은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서울거리에서 지은은 수진을 만났다. 그 여자랑 뭐야? 수진은 놀랐다.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지은은 민준의 말을 믿었다. 너 나 배신했어. 다툼은 격렬해졌다. 수진은 너야말로 민준이랑 만나지, 라고 반박했다. 그날 그들은 헤어졌다. 지은은 집에서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수진은 정비소에서 술을 마셨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다. 민준은 지은을 찾아왔다. 수진이 바람 피웠대. 지은은 믿지 않았지만 상처가 컸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친구들은 여자랑은 안 돼라고 조언했다. 수진은 다른 도시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다. 서울이 싫어.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이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그녀는 한강에서 울었다. 그때 수진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지은은 무시했다. 배신의 진실이 드러났다. 민준이 모든 걸 조작했다. 그는 지은을 되찾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지은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떠났다. 부산으로. 지은은 추격했다. KTX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진아, 기다려. 부산에서 수진을 찾았지만 수진은 차갑게 말했다. 끝났어. 지은은 무릎 꿇었다. 사랑해. 하지만 수진은 배신당한 기분이야 라고 했다. 그들의 사랑은 산산조각 났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은 차가웠다. 지은은 수진 없이 살았다. 직장에서 버티며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했다. 지은은 성장했다. 수진은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이 그리웠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민준의 거짓말이었어. 지은은 답했다. 응, 돌아와. 하지만 수진의 새 동료가 그녀를 유혹했다. 순간의 약함으로 키스했다. 이게 배신이야? 수진은 후회했다. 지은에게 털어놨다. 미안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정말 배신했어? 고조되는 갈등? 지은은 용서 못해라고 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들은 재회했다. 서울에서. 왜 그랬어? 지은의 눈물. 수진은 괴로웠어 라고 했다. 그들의 대화는 깊었다. 한국 문화의 압박, 개인의 상처. 우리 다시 시작할까? 수진의 제안. 지은은 망설였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에서 지은과 수진은 만났다. 용서할게. 지은의 말에 수진은 울었다. 고마워. 그들은 화해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강해졌다.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행복해라 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정비소를 열었다. 여성 중심으로.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밤에 그 만남이 우리 운명이었어. 수진의 말이 지은은 마음이 치유됐어 라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인권운동에 참여하며 다른 이들을 도왔다. 결국 그들은 결혼식 같은 행사를 했다. 친구들과 가족이 축복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그들의 이야기처럼. 행복한 결말, 인문적인 메시지. 사랑의 승리.